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 변호사 노정환입니다. 먼저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3대 논문을 집필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를 종합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1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책임 주체에 대하여 쭉 설명드려왔습니다만 오늘은 중첩법상 보호대상, 즉 종사자와 관련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자가 중첩법상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인 경우에만 중첩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종사자와 관련한 현실 실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첩법에서 중대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객체가 누구인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서 항상 중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현장을 방문한 시민,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내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중첩법이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개념은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목과 나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도급 용역 등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형태 근로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자영업자로서의 속성도 갖고 있어서 산업안전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비로소 엄격한 요건, 즉 법령에서 정한 직종일 것, 하나의 사업에 상시 노무를 제공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런 것을 전제로 산업안전보험법으로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첩법에 대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조건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자가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은 개념상 명백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수형태 근로자는 그 개념상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첩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안법보다는 더 넓게 보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인턴, 견습생, 훈련생, 실습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투입하여 교육과 근로의 중간 형태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현장 실습 중인 실습생이 사업장에서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자, 실습생은 경험 부족으로 채용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숙련공회에서 일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즉,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실습을 하기 위하여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면 형벌없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죄와 벌, 그 죄형 법정주의 대원칙에 따라서 대가 목적 노무 제공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럼 수사 실무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진행될까요? 현장 실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인정하여 중첩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외형상 실습 계획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실습이 아닌 근로 제공인지 수당 등의 형식으로 보수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지 그리고 평소 작업 지시 및 복무 감독 등 사업주와 종속 관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실습생을 이유로 중첩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하고자 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 친척, 친구와 같이 호의로 나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은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뜻인데 문제는 소정의 차비와
식사비를 넘어서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호의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 것이 과다할 때는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1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종사자 개념을 공부하고 특히 현장 실습생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12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의 노종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